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연인 인물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길체 원더우먼 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길체를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녀는 원더우먼일까? 아니면 어떤 동기로 인해 변화된 걸까? 물론 여러 환란을 지나면서 그녀가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녀는 특별한 걸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걸까? 장유는 그렇죠. 어려서 대학을 줄줄 외던 영재였습니다. 노비가 되고 나서 장사나 협상도 아주 천재적이어서 돈도 많이 벌었죠. 무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대 100까지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드라마상에서는 처음부터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바로 장현이었죠. 물론 깊은 내면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거친 세월을 건너왔지만 장현은 늘 매순간 해결사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길체는 어떤 인물일까요? 가장 험한 세월의 한복판을 지나온 주인공입니다. 강화도에서 오랑캐를 내리쳐 죽였고 원손을 살려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대장장이로 또 자리를 잘 잡게 되죠. 청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는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치는 그런 자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게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종종이와 탈출할 때도요. 종종이와 자살하려고 하는 다른 여인도 살려내죠. 그 무서운 각화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기선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궁궐에서 죽어가던 장인을 끌어내 살려낸 그 담대했던 여성도 길체였죠. 철부지 낭자였던 아가씨였는데 말이죠. 강렬한 여전사가 따로 없습니다. 조선사회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파격이 길체에게 나왔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모든 험한 일들, 모든 험한 경험들을 다 겪었고 왜 안 돼? 라고 하며 그 험한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길체입니다. 길체는 원래 특별했던 사람일까요? 스파이더맨처럼 특별한 동기가 있었던 걸까요? 길체라는 인물을 볼 때 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길체가 처음부터 꾸는 꿈은 길체의 이미지와 다르죠. 꿈의 상징이 무엇일까? 작가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고통받는 백성 또 초인의 의미로서 영상을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만 꿈은 길체라는 개인을 설명하는 또 단서이기도 합니다. 평범함이에요. 바닷가에 서 있는 장현을 만났을 때 길체는 그럽니다. 제 서방님이시죠? 전 알아요. 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울먹이며 장현을 끌어안았죠. 길체의 이 꿈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길체의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지나는 동안에 길체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구원무와 결혼을 했습니다. 눈물로 장현을 떠나보낼 땐 그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홀로 떠나는 장현을 보면서 울었을 뿐이죠. 포로로 끌려가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그 운명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망을 가려다가 장현으로 인해 살아나게 됐을 때는 눈물로 장현을 간병했지요. 그리고 모질게 장현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는 역시 눈물을 보였지만 조선으로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알콩달콩 티격태격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내면을 드러내고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죠. 구원무가 다른 여인을 데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고요. 직접 자신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한 번도 길체는 힘들다고 괴롭다고 무섭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와 종종이 등 다른 모든 여인들이 그 시대가 강요하는 규범과 기강으로 인해 죽으려고 했었지요. 여인으로서 길체라고 왜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데 길체는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꿈에서만 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지치고 두렵고 무서웠던 길체의 진짜 심정을 드러냈던 거죠. 어쩌면 은혜나 종종이나 누구도 감히 겪을 수 없는 고난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건 사실 길체 자신 아니었겠습니까? 길체는 지극히 평범한 그 시대 여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체성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거죠. 내가 살겠다는데 부모라고 무슨 상관이야. 구원모에게는 그러죠. 환양녀라고 이혼을 당하는 거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미 장현에게 마음을 줬으니 내가 이혼하는 거니 미안하다. 장현에게는 또 그러죠. 내가 청혼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유일하게 달랐던 거죠.
여인에게 적용하는 정절 그리고 환양녀 이야기도 나오니 여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조선이라는 사회는 여인에게만 절이 강요된 건 아니잖아요. 삼강의 엄격함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되던 그런 시절이었고 사상입니다. 이게 조금 비틀어지면 누구든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대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도 언제든 쫓겨나고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인조는 광해를 몰아내고 세워진 왕 아닙니까? 명나라를 하염없이 지켜보는 조선조정. 청의 눈치 때문에 사지를 뚫고 도망온 백성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조정. 자신의 권위가 떨어져 왕의 자리가 뺏길까봐 지엄한 왕의 권위를 광기로 덮어버리는 인조. 광기 어린 인조가 두려워서 자신들이 이러려고 광해를 몰아냈던가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신하들. 조정이나 왕이 이러니 백성들의 삶은 더하겠죠.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갖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물며 여인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오랑캐에게 어깨를 잡혔다는 것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리 됐다면 차라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환양녀로 돌아온 백성들 역시 죽음을 강요하며 쫓아내버리는 사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스스로 본인도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회죠. 양반과 노비의 사랑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식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입니다. 기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 누구도 자기 주체성을 갖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인물이 없습니다. 비운의 세자나 세자빈도 인조조차도 보면 누구도 자기 주체성을 갖고 결정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 길체뿐입니다. 이 삶의 주체성이 왜 중요한 걸까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삶의 주체성,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 그게 비단 조선사회만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조선사회죠. 생인 주기가 정해져 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는 게 똑같지 않나요?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두려운 건 마찬가지죠. 수능을 봐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해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아이 학원 보낼 걱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수능을 봐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늙어 죽고 나면 아들이 그 다음 아들에게 그런 삶의 주기를 또 주입하는 거잖아요.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요. 아무튼 삶의 주체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터지게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요. 여인의 삶이라는 게, 절이라는 게 그 틀을 정하고 그거에 맞추는 사회가 너무너무 답답하죠. 오랑캐에게 어깨를 잡혔다고 죽어야 한다는 거, 그런 아내를 보듬지는 못하고 오히려 오랑캐에 티끌을 묻혔다고 차갑게 손을 뿌리치는 남편, 이거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해오던 대로 명을 끝까지 황제로 모시면 명이 구해줄 거라고 하는 구태스러운 사고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살아낸 세자를 칭찬해도 모자를 파네. 그로 인해 오히려 자기 자리가 더 불안해질까봐 죽이는 것도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삼강의 기강을 앞세워서 삼도를 때려 죽이고 자기 딸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정말 답답한 일이고, 환양녀로 인해 오랑캐의 잔재와 티끌이 묻어버리면 조선이라는 사회의 기강이 깨어질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사회도 안타깝죠. 삼강과 절이라는 기강에 매여 있고 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사회가 답답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대나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랑도 다를 게 없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 조선 사회도 정해놓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지켜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벗어나면 불안하거든요. 남들이 하기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길채를 목 졸라 죽이려 했던 길채 아버지처럼 사랑하기에 아이를 목 조르듯 통제하고 강제하는 건 사실 비슷하잖아요. 특별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두려움도 많았을 길채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길채를 성장시켰던 건 삶의 주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장현을 구했고 그게 길채를 길채로 만든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했고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삶의 주도성, 그 사람이 바로 원더우먼이라는 거죠. 작가가 평범했던 철부지 아가씨 길채를 통해서 이 드라마 전체에서 하려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과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